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오래 살 수 있다는 건요, 누구에게나 큰 축복이겠지만, 하지만 남은 여생을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또 힘들게 보내게 된다면 썩 기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바로 보험이죠. 특히나 고령화 사회에 이렇게 진입을 할수록 우리가 주목하는 보험은 각종 병원비의 지출을 줄여주는 종수술비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각종 질병을 대비해 볼 수 있는 종수술비 보험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간병인 보험 플랜을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100세 시대, 120세 시대가 두렵지 않은 보험 든든히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들 모두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1:1 상담 도움드리고요. 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각종 질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수술비 보험, 그중에서도 특별히 유리한 종수술비 보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라이프플랜의 안수현입니다. 네, 오늘의 라이프플랜 주제는요, 빈틈을 메꿔주는 종수술비입니다. 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하루에 수십 번씩 손을 닦고 그 기침 소리에 깜짝깜짝 놀래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아마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남하고 접촉하기도 무섭고 그래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새로운 바이러스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는 빈틈없이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지 같이 확인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해 질병 수술비. 우리가 수술비라고 하면은 상해 수술비는 다쳐서 수술하고 질병 수술비는 아파서 수술하면은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는 질병은 이런 수술비에서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그 예가 요실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갑자기 재채기를 하거나 아니면 크게 웃으면 찔끔하고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만약 이게 실수가 아니고 질환이라서 매번 실수를 한다면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될 텐데요. 요실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여성분들이 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요실금은요, 여성만의 질환은 아닙니다. 남성 요실금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왜 그런가 원인을 한번 보니까요. 요즘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성한테 많이 발생을 하는 전립선 암을 조기 발견하기 때문에요. 조기 전립선암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립선암 수술이 이런 남성분들에 대한 요실금을 증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전체 환자의 7%가 남성도 요실금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요실금을 차지하는 여성의 발병 나이를 보겠습니다.
30대에는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40대 이후부터는요, 급격하게 여성분들도 요실금을 많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50대나 60대를 보시면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참 요실금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말을 하기도 참 부끄러운 질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뭐 요실금만 부끄러운 게 아니죠. 남성분들이든 여성분들이든 우리가 치질 같은 경우는 정말 부끄럽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치질 같은 경우는 정말 참다가 정말 증상이 악화돼서 병원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이 많이 발생할까요? 장시간 앉아있는 현대인한테 많이 발병이 높은 게 치질인데요. 치질 또한 실손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가 않는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요실금, 치질 전부 실손보험에서는 보장이 안 되는 질병인데요. 지금까지는 그렇다면 실손에서 보장이 안 되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 수술이죠.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제일 많이 발견해서 하는 수술입니다. 바로 대장용종 수술인데요. 그럼 어떤 나이에 대장용종이 많이 발견될까 보시면은요. 쭉 증가하는 추세에다가 40대에는요, 10명 중에 3분 정도가 대장용종을 발견하고 있고요. 50대에서는 10명 중에 4분입니다. 그리고 60대에서는 반 정도가 대장용종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은 아무래도 백내장 수술이죠.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수술은요, 남녀 구분 없이 척추 관련된 수술입니다. 그러면 척추 수술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수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20대부터 40대에서 의외로 젊은 세대의 남성분이요, 여성보다 많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척추 수술을 왜 많이 하게 되나 원인을 한번 보니까요.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 네, 척추 수술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노동을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허리에 무리가 가겠죠. 그리고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척추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이나 일하는 거에 이외에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요. 비만이나 또 흡연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체질적으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척추 수술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빈틈을 메꿔주는 수술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보장에서 빈틈이 있을 때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할 때마다 3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오늘의 종수술비는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맨 처음에 나왔던 요실금은 얼마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요실금으로 수술을 하신다면 70만 원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치질을 수술을 하신다 하면 20만 원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내가 내 몸에 검진을 했더니 대장용종이 있다. 그렇다면 수술할 때마다 8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척추 수술은요, 수술할 때마다 130만 원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대부분은 아마 수술비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수술비가 단순 상해 수술비다, 질병 수술비다 하면 이런 보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빈틈을 메꿔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보험료로 납입을 하면 이런 모든 보장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한가 하면요. 20대, 30대 남자, 여자 모두 25,000원입니다. 이 보험은요, 20년만 납입을 하시면 90세까지 안 오르는 보험료로 보장을 쭉 받을 수가 있고요. 40대 분들도 2만 원대입니다. 남성, 여성 전부 2만 원대고요. 50대 분들도 3만 원대로 수술할 때마다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놀랍습니다. 60대에서도 수술을 할 때마다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3만 원대, 2만 원대입니다. 물론 연령별로 가입
그 보장 금액이 작을 수는 있는데요. 오늘은 최소로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빈틈을 메꿔주는 종수술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장은요, 수술 1회당 지급입니다. 사고당이 아니고요. 수술 1회당 보장되는 보장 내용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두 가지를 수술을 하더라도 독립적인 수술이면 각각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에 용종이 나오고 대장에 용종을 나와서 각각 수술을 하셨다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신 거고요. 또 선천적 기형도 보장이 됩니다. 내가 태어나기를 위해 용종이 있었다. 그래도 보장받을 수가 있으신 거고요. 제왕절개는 사실 실손에서는 면책사항이죠. 하지만 오늘의 보장 내용에서는 제왕절개도 수술비가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요실금이나 치질 물론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실손에서 보장 안 되는 질병은 수술비에서도 보장이 안 되는데 오늘의 보장 내용에서는 전부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보장은요. 0세부터 65세까지 누구나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나 내가 납입하는 중에 암이나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 그리고 50% 이상의 상해 질병 후유장애가 만약 발생을 한다면 도중에 납입을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실손해서 안 되는 이런 보장 내용도 오늘의 수술비에서는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런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에서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손해보험에서도 종수술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생명보험을 약간을 적용한 이 손해보험에서 준비하시면은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주계약이 사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2, 3만 원은 더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의 보장 내용에서는 손해보험에 있는 종수술비이기 때문에 정말 최저보험료 3만 원도 안 되는 2만 5천 원부터 3만 원대, 4만 원대로 모든 보장, 어떤 수술을 하든지 간에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즐거운 일이 없죠. 그리고 집에만 있고 외출도 많이 못하고 많이 답답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을 보신 시청자님이시라면 내가 갖고 있는 보장이 정말 빈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다면 더 앞으로 질병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었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또 어떤 질병이 올지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렴한 보험료로 내가 수술비가 있다 하더라도 또 빈틈을 메꿀 수 있는 수술비이기 때문에요. 오늘 한번 준비해 보시면은 참 좋은 대비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수술비 보험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은 수술비 보험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종수술비 보험을 소개해드렸어요. 자, 실비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은요, 일반 수술비 보험에서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종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실금이나 치질 수술 관련된 그런 보장까지도 다 준다고 하니까 모든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그런 수술비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수연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상해나 질병 수술비 보험은 뭐 다치거나 아파서 우리가 수술을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못 받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상해나 질병 수술비 하면 보통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뭐 다쳐서 수술할 때 아니면 아파서 수술할 때는 뭐 구분해서 다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실손보험에는 이제 보상해주지 않는 질병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 미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항문 쪽 질환 그리고 치과 쪽 질환은 보장의 범위가 작고요. 또 제왕절개 같은 이런 수술비는 실손에서 보장이 안 되는데 오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요실금이나 치질 같은 경우는 실손에서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하셔야지만 수술을 했을 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제 수술비가 상해나 질병이다. 그렇다면은 다
준비 보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빈틈을 메꿔주는 이런 종수술비를 같이 준비하신다면 내가 수술한 다음에 보장 못 받으면 속상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틈을 좀 메꿔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나중에 속상하지 않으려면요. 이미 수술비 보험 있으신 분들도 꼭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가지고 종수술비 보험으로 빈틈을 한번 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수술비는 질병 상해 수술비를 모두 가리지 않고 주는 보험이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부끄러운 질병이지만 외면할 수도 없는 질병이죠. 궁금한 게 그러면 종수술비 보험을 가입하면은 치질 질환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때 수술을 해도 보장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치질 같은 경우는 정말 드러내기가 좀 힘든 질병이죠. 네, 오늘 질병 종수술비에서는 물론 치질로 인해서 수술할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치질 질환 그리고 요실금까지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안수현 전문가님과 라이플랜1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진단비보다 저렴한데 계속 받을 수 있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수술비 보험.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왕 준비한다면 가장 유리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종수술비 보험을 소개해드렸고요. 자, 수술비가 있으신 분들도 빈틈을 메꿔보시면 좋겠고 정말 시중에 여러 가지 보험이 나와 있는데 수술비 보험 이외에도 내게 가장 좋은 보험 어떤 걸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나 문자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회사별로 꼼꼼히 비교를 해드린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딱 맞는 보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많이 주시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간병인 보험 플랜입니다. 고은정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제를 보니까요. 정말 요즘처럼 바쁜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뭐 부모님도 바쁘고 우리 아이들도 바쁘고 다 바쁘니까 간병인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보험이 있을까요? 이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실손보험이나 뭐 암보험처럼 예전부터 판매됐던 상품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만들어진 상품인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인 가구가 점점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간병인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생겨난 보험이고요. 입원한 환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가족이 나를 간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64% 정도가 그거는 약간 안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할 만큼 1인 가구가 많아
많아졌기 때문에 생겨난 이러한 추세고요. 거기에 문제는 그 간병인을 썼을 때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내내 내가 만약에 간병인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총 들어가는 비용이 약 280만 원 정도로 이 비용 자체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생겨난 보험입니다. 그렇군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요즘 출시된 보험이 맞았네요. 네. 자, 간병인이 필요하게 됐을 때 정말 뭐 부모님이 맞으거나 그럼 좋은데 네. 또 오기가 힘들잖아요. 네. 간병인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이유로는 뭐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다리를 쓸 수가 없다던가 아니면은 넘어져서 허리를 움직이기가 힘들면 내가 큰 질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 이 거동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간병인이 필요할 테고요. 또 어떠한 수술을 하고 나서 그 회복 기간 동안에 입원을 하는 동안에도 당연히 간병인이 필요하겠죠. 근데 또 요즘 들어서 많이 또 보여지는 게 맞벌이 부부가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입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느 한 사람도 회사를 쉬고서는 그 아이를 간병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도 간병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즘 뭐 치매 보험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 치매 상태였을 때가 가장 간병인이 길게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대표적인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나이 들고 아프신 분들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어린 자녀들도 그렇죠. 아프면 우리 부모님들이 다 출근을 했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일단은요. 오래 사시는 분들 간병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현실적으로 내가 간병인을 쓰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가족의 간병이 가능할까를 일단 한번 보자면 네. 부모님이 입원하셨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같이 거주를 하고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만약에 멀리 떨어져서 지방에 계신다고 하면은 자녀라 할지라도 간병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겠죠. 거기에 또 남편이 입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도 아내가 뭐 간병을 해주면 좋겠지만 맞벌이 상태거나 아니면은 어린 자녀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불가한 상태가 많고요. 특히 아내분이 입원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주수 입원이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남자분들이기 때문에 간병을 하기가 좀 힘들겠죠. 거기에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도 자녀가 입원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겠지만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도 자녀가 2명 이상이었을 경우에 또 나머지 1명의 자녀를 또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병이 불가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족 간병 같은 경우가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네요. 자, 수명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제 간병인 보험이 현실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그러니까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간병인을 이제 부르자니 비용이 정말 비싸잖아요. 네. 얼마나 비싼가요? 일단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간병인 비용이 약 28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그러면 건강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면 이렇게까지 내가 간병인을 한 달 내내 쓸 일이 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시겠지만 기대 여명, 그러니까 내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사느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9.5세까지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건강한 상태로 사는 게 아니고 건강 상태로 내가 건강 상태의 수명은 71세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럼 내 총 수명 중에 한 10% 정도는 내가 장기 간병 상태라고 또 추산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겠네요. 간병 도우미 비용도 계속 오르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얼마나 오르고 있나요? 도우미 비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왜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뭐 시급도 계속해서 뭐 알바 비용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오르고 있는 만큼 간병인 비용 또한 이런 최저임금이 높아짐에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5, 6만 원, 일당으로 따졌을 때 한 5, 6만 원 정도면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총 금액이 뭐 하루 일당으로 따졌을 때 뭐 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도 든다고 합니다. 네, 하루에 8만 원에서 12만 원이면 제가 아까 일을 그만둘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일을 그만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간병실직이라는 용어도 있네요. 네, 왜냐하면 내가 뭐 한 10일 정도 간병인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제 지인 중에서도 시어머니가 갑자기 길을 가다 넘어지셨는데 이게 뇌출혈까지 일으켜서 한 달 내내 입원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손보험을 들어서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녀들이 다 맞벌이다 보니까 그냥 간병인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한
달 내내 이렇게 계속해서 지출이 되다 보니까 한 달 그 간병인 비용만 300만 원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예. 내가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할 게 아니라 그냥 간병을 했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평균 비용이 280만 원 육박하다 보니까 차라리 아까처럼 내가 일을 하느니 그냥 한동안은 일을 쉬면서 간병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가족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네, 자료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뭐 3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지금 표도 준비를 해 오셨는데 정말 많이 비용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아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찍어드리고 싶은데요. 간병 비용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8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 만약에 내가 다친 부위가 뭐 다리 양쪽을 다 뭐 인공관절 수술했다라고 하면은 혼자서 거동이 정말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럴 경우에는 간병인도 조금 더 이분을 돌봐드리는데 힘이 조금 더 들겠죠. 예. 그럴 경우에는 뭐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간병인 비용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더군다나 내가 과체중이다 이럴 경우에도 간병인이 조금 더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간병인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월 평균 28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이상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280만 원, 300만 원 이상이 든다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한 번 또 무서운 얘기를 드리자면 간병인을 쓰는 분들한테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월 수입이 얼마나 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200만 원 이하예요 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총 간병인을 사용하는 환자들 중에 84%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하는 시간을 가족들 중에서는 줄여서라도 간병인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족이 간병을 하다 보니 이중고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여기에 아까 그 아나운서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좀 좋은 팁 하나를 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있는 동안에 병원비는 그 병원에서 이제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제 정산을 하지만 내가 그 외에 간병인을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병원과는 별개로 내가 간병인 업체에 전화를 해서 간병인을 구해서 따로 일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게 원래는 이루어졌었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있는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내가 외부에서 간병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병원 안에 그런 간호간병 지원 인력이 있고 간호조무사분 그리고 간호사분이 이걸 간호간병을 통합으로 서비스를 해주다 보니까 내가 원래는 간병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이유는 의료보험에서도 보장을 해주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에서도 보장을 해주지 않았지만 이 간호간병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료보험 그러니까 급여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급여 부분에서 의료보험에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실손보험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병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이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늘어났겠고 이런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병원들도 많겠네요. 네, 만약에 내가 입원한 병원이 간호간병 서비스가 가능한 병원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용을 하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에 이 간호간병 이 시스템을 이용하신 분들이 1년 동안에도 40% 넘게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빨리 늘어나네요. 그러면은 내가 이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텐데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보면은 이 간호간병 시스템 이 서비스를 지금 할 수 있는 이 병원 병상수가 10배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급병원인 뭐 서울대학병원 그리고 강남 세브란스병원도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종합병원 중에서는 뭐 여의도 성모병원, 뭐 서울 백병원 이런 곳에서도 지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하는 사람도 많은 만큼 그만큼 공급도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주제가 간병인 보험이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볼게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대표적인 그 특징을 보자면 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간병인 이 보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한의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도 이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내가 만약에 입원을 하긴 했는데 내가
간병인은 굳이 필요가 없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간병인을 지원받을 일이 없었을 때는 이걸 입원 일당으로 보험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간병인을 받아볼 수도 있고 내가 선택을 안 하면 돈으로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게 또 하나 포인트를 보자면 내가 아무리 보험료를 많이 내서 입원 일당을 많이 좀 보험에 넣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예전 같았으면 가능했지만 이게 보험사들이 워낙에 손해율 때문에 입원 일당을 제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보험료를 낸다 하더라도 총 보험사, 내가 모든 보험사에 가입한 그 입원 일당이 10만 원을 넘어갈 경우에 새로운 입원 일당을 가입을 할 수가 없는데 이 간병인 보험으로 입원 일당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누적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입원 일당도 늘리고 간병인 비용도 요번 기회에 간병인 이런 입원 일당도 늘리고 싶다고 했을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건강한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현재 뭐 3개월 이내에 병원에 간 적이 없거나 아니면 2년 이내 입원하거나 수술한 이력이 없거나 5년 이내 중대 질환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식으로 좀 원래 계속 치료받던 이런 병력이 있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유병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매력이 넘치는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보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보험 안에 이 간병인 입원 일당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요. 나는 뭐 안보험도 다 제대로 보장이 되어 있고 뭐 실비도 가입되고 너무 꽉 찬 것 같은데 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만 내가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의무 그 특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꼭 가져가야 되는 보장이요. 근데 상해 사망 뭐 100만 원, 그리고 상해 80% 이상 후유장이 100만 원, 질병 후유장이 80% 이상 100만 원. 그러니까 정말 가장 최저의 담보만 넣었을 때도 간병인 입원 일당을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이렇게만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간병인 보험료 여러 가지 회사의 상품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가장 좋은 상품 몇 가지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총 이제 3군데 보험사를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보자면 먼저 A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족이 각각 이 간병인 보험이 필요했을 때 하나의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의 보험 안에 가족들 4명, 5명을 다 추가해서 하나의 보험으로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앞서 설명드렸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에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총 병원비 안에서 그게 비용이 나오겠지만 이게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실손해서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간병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도 124,000원. 일일당 124,000원 그 안에서 실손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내가 이 간병인 보험만 따로 들고 싶다고 했을 때 가입할 수 있는 최저 보험료가 10,000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저 보험료가 10,000원밖에 안 되는 게 A 보험사의 큰 장점인 것 같고 B사와 C사도 좀 비교를 해주시면서 각각의 보험료도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B사 같은 경우에는요 특징이 최저 보험료는 20,000원이긴 하지만 여성들 중에 특히 40대에서 70대 여성분들은 이 나머지 A, B, C사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C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 보험은 상해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다른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 안에 내가 간병인 입원 일당을 넣을 수는 있지만 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중에 상해 에 관련된 것만 넣을 수 있는데 이 C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을 상해, 질병을 같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최저 보험료는 똑같이 B사와 똑같이 20,000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또 이 C보험사의 또 장점이 되는 부분들은 그 유병자 들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유병자 중에서도 60세에서 70세이신 유병자분들은 이 A, B, C 보험사 중에서 C 보험사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보험료가 보여집니다. 네, 특징이 달랐네요. 그럼 보험료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간병인 보험은 만약에 기존에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보험료가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A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간병인 보험은 여자분들이 좀 비싸요, 남성보다. 예. 그 이유가 여성분들이 기대 수명이 좀 높기도 하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간호간병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한테서 조금 보험사가 보험료를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입원 기간 자체가 실제로 남녀 통계를 보다 보면 여성이 더 높기 때문에 입원 일수가 길기 때문에 약간 그런 기준에 있어서 여자분들 보험료가 비싸긴 한데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40대 기준으로 7,000원대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10,000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장 비싼 게 이제 60세 여성인데 그런 경우에도 20,000원대면은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사 같은 경우에도요. 거의 비슷하게 8,000원대에서 뭐 19,000원대로 보장이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사 같은 경우에는 40대부터 70세까지의 그 여성분들이 A사, B사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한 걸로 보여져서 2만 원이 넘지 않는 보험료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C사 같은 경우에도 또 거의 비슷하게 7,000원대에서 21,000원대에서 21,000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한데 유병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런 보험료는 아니고 대부분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보험료가 구성이 될 텐데요. 그럴 경우에도 이 C 보험사가 가장 유병자에서는 저렴한 보험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매달 300만 원이라는 정말 그 부담스러운 간병비를 정말 생각만 해도 좀 고통스러운데 네. 보험료가 생각보다 저렴했거든요. 네. A사와 B사와 C사 중에 또 한 가지를 골라보자면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굳이 뭐 이게 세 군데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딱 한 가지를 고르자고 하면 좀 A 보험사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A 보험사를 그럼 마지막으로 장점을 정리해 주세요. 네, 그 이유는 내가 여러 가지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판매됐던 그런 보험이 아니고 최근에 그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생겨난 건데 만약에 내가 그럼 다른 거는 다 완벽한데 이 보험 하나 정도 간병인 보험 하나 정도는 갖고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최소의 보험료를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게 아까 보험료가 7,000원대라고 하더라도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이면 내가 어쩔 수 없이 2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해야 되지만 A사 같은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가 10,000원이기 때문에 10,000원만 지출을 하더라도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간병인이 이런 그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생겨난 보험인데 그 안에서 또 한 번의 변화가 생겨났던 게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게 이전에 없던 그러한 서비스인데 B사나 C사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간병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 실제로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원 일당, 그러니까 10,000원 내지는 3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입원 일당이 지급이 되겠지만은 A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 통합간병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일당 그 124,000원 이내에서 실손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통합간병 서비스를 받았을 때 B사나 C사에 가입할 때보다 조금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일단 A 플랜을 추천을 주셨는데 이게 최저 보험료가 10,000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간병인이 오는 서비스를 가성비 있게 준비해 보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고은정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다들 바쁘실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정신도 없으실 텐데 또 출근도 해야 되고 그런 바쁜 현실이 좀 원망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셔서 나 자신도 지켜보시고 우리 자녀나 부모님의 좀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인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 보신다면 더욱더 든든하실 것 같고요. 자, 10,000원 전후면 매달 200~300만 원에 달하는 그런 간병인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실시간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정신보험이 이번에 25,000원이 올랐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오르는 건지 모르고 이게 제가 아니고 남편 건데요. 예. 그냥 보험이 얼마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었는데 예. 보험료도 오르고 그래서 이게 잘 들어있는 건지 예. 또 보장이 좀 적은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추가로 뭐 더 들어야 될 건지 이런 거 좀 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목소리에 좀 걱정이 묻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남편분 보험인데 남편분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 53세요. 50대 초반이시고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25,000원이 오르니까 좀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점검을 받으시는 건 이번이 처음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남편분 혹시 지금 아프시거나 걱정되는 가족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뭐 특별히 아직까지 뭐 그런 정리하진 건 않아요. 없으시고요. 네. 앞으로 보험료가 좀 오르지 않게 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50대 초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2015년도에 오렌지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을 가입해 두셨고요. 그리고 메리츠 알파 플러스 보장 보험까지 지금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40만 원 가까이 되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편에게 가입된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최근에 25,000원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좀 부담을 느끼신 것도 같고 보장도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남편분 보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박돈숙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처음에 네. 가입을 하실 때 이 오렌지 라이프 종신보험 갱신형 보험료가 포함돼 있어서 보험료가 오를 거라는 말씀을 못 들으신 모양이시죠? 글쎄요, 별로 관심이 없어 잘 몰랐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 예. 하라니까 했어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지금 보내주신 증권 중에 여기 종신보험이 오렌지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에 주계약이 5천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특약으로 지금 보충이 돼 있으신데 그 주계약은 종신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지만 지금 밑에 아랫부분에 특약으로 보충을 해주신 부분은 다 5년 갱신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오르는 보험인데 보통 이 종신보험은 주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사망 보장을 받으시면서 그 나머지를 특약으로 구성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골고루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등을 보충을 해서 종합적으로 보충을 받는 형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험이 5년마다 갱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25,000원이 오르셨다면 다음에는 25,000원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될 거예요. 지금 53세시면 한 5번 이상 갱신을 거치게 되실 건데 예. 아마 한번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많이 지금도 25,000원인데 한 번 갱신할 때마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아마 유지하는데 많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주계약은 어차피 종신까지 보장도 받으시고 해지 환급금이 또 많이 쌓이는 보장이기 때문에 주계약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보장을 받으시고 특약 부분은 특약 부분에 대한 요 단점이 몇 개가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은 갱신형으로 일단 준비가 돼 있고 만기가 다 80세로 돼 있으세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은 보장이 안 돼 있고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골고루 잘 짜여 있는 것 같지만 허점이 많이 보이는 형식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내가 다시 100세 만기로 해서 다시 예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특약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으시고요. 또 메리츠에 들어있는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은 실비보험을 들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운전자 보험과 각종 상해보험을 추가를 해서 보장을 준비를 하셨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잘 준비가 돼 있고요. 지금은 없어진 자동차 사고 할증 지원금 이런 거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는 이런 담보들이 몇 가지가 들어있네요. 잘 이런 거는 보완을 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통합보험으로 제가 설계를 할 때 이 메리츠 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을 통합보험에 같이 넣어서 제가 예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지금 오렌지 라이프 보험의 특약보험료가 한 13만 5천 원 정도가 특약보험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보험료 수준으로 해서
통합보험으로 한번 예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입돼 있는 특약보험이 암 진단 2천만 원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3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 입원비 이렇게 가입이 돼 있으신데 이 부분을 20년 납 100세 만기로 오르지 않고 계속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제가 한 번을 예시를 해보면은요, 암보험 2천에 유사암 1,000,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 그리고 심근경색증 진단비 2,000, 그리고 심근경색증과 수술비, 각종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77대 수술비 1,000만 원을 해서 제가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메리츠 화재보험에 그 빠져있는 운전자 보험 담보 중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옛날에는 3천까지만 가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1억까지 한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억과 벌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잘 준비가 돼 있으신데 변호사에 대한 부분은 좀 빠져 있어서 그 부분도 2천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한 12만 7천 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오, 예. 그래서 오렌지 라이프 보험에 있는 특약 보험료만 가지고도 20년 납 100세 만기로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고려해 보셔서 한번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네. 우리 남편분 보험이요. 33만 원이 넘는 이 오렌지 라이프케어 종신보험은 지금도 많이 부담되시죠? 그런데 네.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갱신되는 특약만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보험료가 많이 절약이 되시고 더 이상 보험료도 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오르면 안 되니까 절대 오르지 않는 비갱신의 100세 만기로 우리 남편분이 이제 아플 때 쉽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다 준비를 해드렸고요. 지금보다 월 보험료가 10,000원 정도 절약되는데 갱신이 안 되니까 훨씬 더 절약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험료가 자꾸 오르는데 어쩌지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요즘같이 걱정 많아지는 시기에 우리 가족 전체의 보험을 확인받고 싶으신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326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습니다. 어깨에 핀 삽입술을 하고 7개월이 지나서 제거를 하려고 실손보험을 청구하니까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라고 넣어주셨는데요. 자, 고은정 전문가님,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는데 실비를 받지 못하셨다고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상해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핀 삽입술을 했다가 제거를 했는데 제거할 때 지금 보장을 못 받으셨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생각에는 이 시청자분이 가입하셨던 보험이 예전에 실손보험 중에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셨던 걸로 지금 유추가 됩니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면은 상해 의료비라는 특약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상해 입원 의료비 내지는 상해 통원 의료비가 아니라 상해 의료비로 가입이 되어 있으실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근래에 지금 나온 실손보험보다 유리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한의원을 내가 치료를 받았을 때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금액도 보장이 되고 거기에 내가 뭐 통원을 하던 입원을 하던 상해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는 그 병원비에 대해서는 내가 부담해야 될 병원비가 그 부담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100% 전액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일 경우에는 왜 안 나왔냐 보면 그 약관에 보면은 사고일로부터 그 6개월 이내 그러니까 180 이내까지만 보장을 해주고 그 사고건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 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청자분님께서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핀을 삽입한 이후에 이 뺀 그 기간 동안이 7개월이 걸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80일이 경과를 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예전 보험이 좋다 아니면 근래 보험이 나쁘다라고 보기가 힘들고요. 실손 같은 경우에 내가 자기 부담금이 없는 이 상해 의료 실손이 좋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에 실손보험보다는 조금 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도 표준화 이전 실비인 것 같다고 하시네요. 자, 상해 의료비로 되어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못 받으셨지만은 한의원 치료 등 장점도 있다고 하니까 이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